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은? 네. 우리끼리 있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후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인권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기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무위원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됩니다. 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 및 정책지원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과 출석 요구 공무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 기관 부서이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3일 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라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 자료 수집 활동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11월 16일 경제산업시를 시작으로 11월 16일 울산 테크노파크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감사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주요 감사사항,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등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612건이며 공통요구사항으로 29건, 부서별 요구사항 583건이며 부서 통폐합 등 조직 개편사항과 시정 주요 핵심사업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5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부서별 요구자료 현황과 세부 내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 보완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 보완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어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권을 상수합니다. 박수철 교통국장께서는 반대로 나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번호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경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유곤철 버스택시과장입니다. 김규판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2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58억 4,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에게는 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400만 원이며 특별에게는 2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6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714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에게는 24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208억 1,800만 원이며 특별에게는 2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면적 일반 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6억 원과 장애인 콜센터 사무실 이전 비용 1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명천 공룡차고지 조성 2단계 사업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213억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3억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광역교통과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계획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6,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 10억 3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5억 원, 교통신호등 정기요금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조 555억 원보다 2,718억 원이 증가한 5조 3,273억 원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12억 원이 늘어난 2,354억 원이며 4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032억 원이 늘어난 8,816억 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금의 추경에 반영된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서 기정 예산보다 총 27억 원이 증가한 1,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44억 원이 증가한 2,208억 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 예산 점검 내역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기업과 소관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24억 원이 증가한 408억 원입니다. 4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서안 464페이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정 지원 사업 관련 6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과 버스 택시과 소관 예산서안 466페이지 명촌 공영차고리 조성 2단계 사업 용역비 관련 2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468페이지 가덕도 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 관련 5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서안 464페이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 관련 6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공모 시 국비와 시비가 5대5 매칭을 조건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 원이 내정되고 저희 시비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제 우리 ITS로 실시하고 있는 교차로 신호 대기 시간, 또 우리 도로 정보, 그다음에 재난 정보 등을 우리 단말기를 보고받는 그 화물차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행 중 멈춤을 최소화하고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해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으로 기획을 했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택시과 소관 예산서 466페이지 명촌 공용차고지 조성 2단계 사업 관련 용역비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촌 공용차고지 조성 사업을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비나 세차 시설이 이제 부족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서를 이래 보니까 이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된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게 지금 이제 신속히 준비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용역비 2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과 소관 가덕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가덕신공항이 2009년 말 조기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덕신공항을 연결시키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부분, 또 울산에서 주도적으로 구상 중인 울산 전주간 고속철도를 구상해서 기획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것도 좀 시급하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 박성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이번에 울산 정말로 시민들이 여러 명이었고 울산에 가장 정말
민원이 정말 가장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 김대윤 시장과 함께 또 교통국장님, 또 기획과장님, 버스대기과장님, 광역교통과장님 다 합심해서 트럭 1호선 정말 기획재정부 예비 타등 조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울산 시민들이 이제는 앞으로 빨리 설명대로 절차대로 또 완공되기를 바라는 게 울산 시민들이고 대중교통 유일하게 버스였는데 트랩 1호선 그걸 빨리 되도록 바라고 또 우리 상근위 의원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김종원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해 주신 박수철 국장님이야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앞서 문석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 국장님이야 관련 공무원들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2호선하고 3, 4호선 관련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또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잘 좀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서 전문위원의 질의에 디지털 예산서 페이지 464페이지 보면 디지털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이라고 요번에 아마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예. 저희들 이제 사업이 국토부에서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 그 공모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모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요 이제 주요 사업이 그 시행 공약 사항 중에 그 교통 신호 그 잔여 시간을 표시를 이제 알리는 그 시행 공약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공약 사항이.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이제 CITS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차로 한 300여 군데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화물차, 우리 울산으로 들어오는 화물차 또 나가는 화물차들에게 이제 위치 정보와 신호 정보를 이제 같이 가지고 그 신호 최적의 신호를 그러니까 괜히 가속하지 마시라. 적정한 속도로 이 신호에 이 정도 속도로 가면은 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 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니 연간 물류 비용이 주로 유료비가 되겠습니다만 한 5% 정도 절감이 될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한 5% 정도는 감소한다. 이런 좀 연구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사업에 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별도의 그 앱을 하나 개발을 한다는 건가요? 예, 당초에는 저희들 이제 단말기 지급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평가위원들 의견들이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쓰게 하자. 단말기는 아무래도 이제 예산에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설치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결정이 곧 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용하는 민간 또는 상용된 그런 내비게이션 이제 정보하고 이 정보하고의 차이점이 이제 그런 단순하게 이제 시간이라든지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좀 더 표시해주는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게 또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면은 최적의 지금 그렇지. 있는 내비게이션도 최적의 경로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물차는 화물차대로의 노선이 따로 있거든 사실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것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일반.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하면 저희들 화물차의 교통 패턴 이런 걸 별도로 이제 분석을 해서 여기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성용차 위주 보통 이제 성용차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카카오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그 화물차에 맞는 그런 패턴들을 좀 이렇게 학습을 해서 보여주려고 여기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그 사업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 울산 시내에도 뭐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화물 차량들이 이 시간 뭐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되게 수동적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제대로 되려면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실효성이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조금 됩니다. 예, 뭐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를 하면서 심사위원들하고 이제 충분히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나눴었거든요. 그 심사위원 중에는 뭐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화물업계에 또 종사하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단말 방식에서 앱 방식으로도 좀 전환도 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오토밸리나 산업로 이쪽 화물차 위주로 다니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하다가 전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걸 하나 계기로 해서 점차 화물 운전자들이 유류비를 절감하고 또 시내에 들어와서 교통사고라든지 좀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잘 이해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톤 트럭이 됐든 5톤 트럭이 됐든 10톤이든 20톤이든 그 트럭의 크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어떤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기존의 어떤 내비게이션을 차별화해서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최단거리나 최적의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괜히 이걸 해놓고 또 이용을 또 안 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하셔가지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런 오류들이나 뭐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페이지 465페이지인데 장애인 컨설턴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좀 질문 하나 좀 할게요. 저도 그 사무실을 한번 가봤는데 그 옆에 이제 종합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예. 기존에 지금 종합운동장 3층으로 간다는데 그 지금 이 시설은 3층에 있는 임대하려고 하는 쪽은 시설은 뭐 비어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전국 체전, 장애인 체전을 하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 거기를 저희들 장애인 콜센터가 들어가는 그 협회에 배정이 돼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뭐 저희들 계속 임대료를 좀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 좀 장소도 좁을 뿐더러 임대료를 좀 주고 있었는데 이게 계약이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은 사전에 거기는 이제 평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새로 들어가면은 남녀 휴게실도 좀 설치를 하고 좀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지금 올렸는데 당초 협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안보다 좀 많이 좀 삭감을 해서 한번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장비들은 전부 가지고 갈 거고요. 꼭 필요한 시설들만 설치를 해서 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차들도 사실 주차해야 될 그런 공간들도 좀 넉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도 이렇게 휴식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좀 사무실 작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맞겠다 싶었는데 거기가 아마 체전 준비한다고 거기를 좀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는 마치고 추가 질의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예, 김정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박선철 교통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또 추경 주시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서 위원장님과 김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울산이 최초 수소 트램이 또 타당성 조사는 1호선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통과되는데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또 트램에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독일을 비롯해서 이 트램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 타보기도 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직접 독일에 있는 국민들하고 함께 또 오래가면서 트램을 또 시승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수소 트램이지만은 운행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은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견학을 하셔가지고 우리 울산에서도 트램이 성공적으로 또 추진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많은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목요일이나 소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근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일단 1호선 사업이 확정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시철도가 지금 국내에는 지금 아직 옛날에 있다가 지금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버스 노선과 어떤 환승체계 구축하는 부분까지 변화는 시작됐고 준비는 해야 되고 그런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또 1호선 이후에도 아까 김정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른 2호선부터 해서 우리 동구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북구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또 지금 광역철도로 울주군을 연결시켜야 되고 또 2호선 당장 또 중국까지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있는 노선 보시면은 조금 의아합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정말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1호선이 완성돼서 가더라도 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몇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내부 거래에 보면은 46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부분에 특별 회계가 또 잡혀져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1차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특별 회계는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교통기반 부담금 수입이라든가 가진금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특별 회계가 또 수입이 잡혀지는데 이거 매년 보면은 특별 회계에서 이게 내부 결의에서 우리 일반 예산에서 특별 회계로 매년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물론 예산이 특별 회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해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또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어떤 시설이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나가는 전출금이 좀 과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울산광역시 교통사업 특별 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근거 관련 법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입니다. 여기에 일반 특별 회계를 둘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특별 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입과 하고자 하는 그 세출을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례에 이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 수입은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주차장 수입이 한 24억 정도 되고요. 매년 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여기 한 재원이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징금, 각종 그 화물, 여객에 대한 가징금, 과태료,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매년 한 200억 이상씩 그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 근거는 여기에 보면은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우리 일반 특별 회계, 우리 교통사업 특별 회계 재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에서 일반 회계에서 넘어가는 건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특별 회계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 도시교통관리 운영 사업, 교통안전, 교통조사, 연구, 뭐 이렇게 좀 교통 관련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 부득이 보통 한 400억 정도 세출이 예산이 나오고요. 이게 부족한 부분 한 200억 이상을 이제 일반 회계에서 좀 받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뭐 특별회계 재원에서 일반 회계에 전입을 안 하고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부득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일반 회계에서 좀 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이제 지정을 하고 어린이 구역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고, 그리고 바닥에는 속도 표시를 30km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만 해도 벌써 한 2번 정도 사고가 있었는데, 부산 영도에서 어린이가 화물이 굴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대전에서 또 음주운전하신 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또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엔 특별히 이제 기존에도 방호 울타리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방호 울타리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가 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부족한 곳, 그리고 뭐 내리막길,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군데, 이게 지금 다는 아닙니다. 더 할 곳이 더 많은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 한 17곳 정도는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단 17군데를 정했고요. 요 예산을 주시면은 그나마 좀 이런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조금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힘드시겠지만 꼭 좀 주시면은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은 우리 또 그 설치라든가 뭐 신호등이라든가 차선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언론에 보면은 9월 1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2일 07시까지는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 돼 있잖아요. 네, 50km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방어울타리라든가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설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지 이 부분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게 지금 보도가 지금 경찰청에서 보도가 나서 지금 좀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전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를 상향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작년에 이제 8개 초등학교 앞에 시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그 지역만 이제 상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서야 되는데 이 보도가 이제 잘못 나가서 마치 전 어린이 보호구역을 밤 시간대는 속도를 상향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서 지금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울산 지역 내에서 전 지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운영한 곳에만 한정돼서 하겠다고 이런 내용인 것 같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8개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이제 경찰하고 같이 지역을 좀 대상 지역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보조 간선도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에 혹시 야간에도 30km가 되어 있다면은 그 지역은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장 여건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 그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도 물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경찰청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면은 이게 이제 가변형이 되면은 속도 표지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속도 표지판이 이게 뭐 30km, 50km 두 개를 설치할 수가 없고요. 한 표지판이 시간대에 따라서 30km, 50km 이렇게 속도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그 단가 부분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한 지역에 한 1억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사항을 좀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부분에 경찰청 협의를 했다면 이 사회건설위원회에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주 의원님. 예, 백현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순철 국장님, 또 김호경 과장님, 유건철 과장님, 김규판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비와 관련돼서 3억 5,200만 원 삭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정류소 시설 및 정비와 관련돼서 6억 원 삭감과 관련돼서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명촌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잡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한 10월 정도에 노선 개편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명촌 차고지 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포기 문제, 그다음에 성계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나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집행하고자 했던 노선 개편 홍보비와 시설물 정비비를 굳이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받아본 자료에 23년 6월 7일 날 시공사 공사 포기서를 제출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전환됨으로써 약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니고 2024년도 7월 21일 날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24년 8월 30일, 6월 30일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약 1년 정도 늦어진다. 노선 개편 자체도 그러면 그만큼 늦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효과는 주민의 어떤 교통 편익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치만큼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또 버스 업체에게 지원하는 어떤 재정과 관련돼서도 지원 금액의 축소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건 늘어난다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뭐 시민들을 위한 노선 개편이었으니까 그런 혜택을 조금 뭐 늦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예산의 낭비라고 봐지죠. 예산의 낭비, 뭐 직접적인 낭비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생되는 낭비겠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예, 여러 가지 뭐 사업 효과로 얻어지는 그런 기대 효과에 못 미침으로써 파생되는 예산의 낭비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연장 사유에 보면 이 시공사가 이뿐만 광급공사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네, 저희 시에 명천 차고지 포함해서 2건이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어떤 업무의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사전에 어떤 기회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좋겠지만은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잡고 실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 시공사 선정, 계약관계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 뭐 저희 쪽하고 뭐는 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아마 계약관계에서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은 다 체크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 광급공사를 수주하는 어떤 업체들에 대한 체크라든지 어떤 이 관리 같은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보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와 보완, 이런 광급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보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또 평가됩니다. 연장 사유에 보면 시공사 공사 포개와 또 있지만은 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 불량 토사 취한 및 고수압 송관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이게 연장 사유에 들어가 있고, 또 민간 기업의 수소 청전소 설치에 따른 공사 간섭,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애초에 뭐 저희들 그쪽 지역이 연약 지반이라는 거는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연약 지반이었고,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리업체와 협의해서 이 지반을 제한한다고 그러는데요.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공정이나 공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아마 3개월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 사업처럼 생각되지만은 명천 차고지에 수소 충전소도 같이 설치됩니다. 그거는 민간 업체에서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런 뭐 같은 사업의 일환이라 보고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는 있는데 환경부의 예산 지원 문제, 그다음 민간 업체의 뭐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그 공기도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같이 포함돼서 좀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윗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부지와 관련된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거 지금 민간기업의 수소 충전 설치에 따른 공사 간섭,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에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공사에 간섭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
우리 교통국의 어떤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오는 수소 충전소 같은 수행하는 어떤 국이나 과의 업무 협조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연장 사유가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좀 아픈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소중한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관련 국에서는 또 과장님도 좀 최선을 다해 주셔서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2분 정도 남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트레미러스 건설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호선 문제를 성급하게 먼저 또 열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호선은 1호선 진행 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순철 국장님께서 2호선 문제를 또 사업에 또 넣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실 건데요. 2호선의 어떤 노선 문제를 가지고 저는 북구의 7대 의회에서 이 노선과 관련돼서 시 그때의 광역 교통과와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 이 노선이 왜 12.1km에 해당되는 회선부지 노선 전체를 도시숲으로 하지 않고 2.6km 구간을 빼고 왜 도시숲으로 하느냐, 송정에서 효문역까지를 그대로 하느냐고 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고 또 언론의 기고도 제가 많이 했고 또 토론에 그 많은 직원들과 구청장과 저와 저 혼자였고 이 노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선은 유통단지 쪽으로 향해서 울산공항을 거쳐서 송정을 통해서 부울산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진에 반갑게도 그런 노선이 지금 그어져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 배선 구간 2.6km, 방치한 2.6km 구간 이런 노선이 하면 그 구간은 도시숲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철로를 다시 트램의 정책으로 걷어내지 않았던 2.6km 기간의 철로 이 부분은 그게 설계구조가 광역교통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책 구조를 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도시숲을 조성 안 하냐니까 울산시의 광역교통과에서 2.6km 구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트램 노선으로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침범을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르게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그렇다면 도와 관련된 계획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철로 걷어내고 도시숲으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당초 계획 내용입니다. 바뀌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그건 이 폭이 좀 좁아서 표기 자체가 이제 구분되지 않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 노선이 동일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2차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이제 울산광역시 철도망 구축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거기 한 편입을 시켜서 2호선 부분에 대한 우리 그 북구에서 말씀하시는 노선 자체가
어디가 옳고 그름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검토가 되고 나면 그 뒷부분에 이제 2호선에 빠진 부분이 이제 숲을 조성해야 되는 그 부분은 또 2차적으로 의원님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왜냐하면 사업 시행 방법이 다르고 또 부처가 다르고 우리 중앙부처까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2호선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노선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숲은 향후에 검토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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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선 노선은 평화역에서 신곡으로 가기 아직까지 있고, 예. 자, 2호선 노선은 부산역에서 예. 남사거리까지 있습니다. 네. 예. 이 지도의 유형상을 보면 예. 변화된 노선입니다. 점선. 아니, 의원님 그게 예. 두 개 변화. 3호선도 지금 현재의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장님이 이게 현실화된 것이 확정된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 도면을 보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의원님, 제가 들으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쓸데없이 지금 그 도심수 조성 사업이 차질 빚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백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홍유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초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6,400만 원 정액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콜택시 예산이 이제 크게 콜센터 예산,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장애인 콜택시에는 인건비가 있는데, 예. 인건비도 협회 콜 요원하고 행정 요원 이쪽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운영하는 기사분들이 운영하는 또 그 부분 또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콜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저희들 이제 기준이 매년 사회복지시설 이제 종사자 가이드라인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 인건비를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당초에는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제 바로 잡는 건데, 특히 이 콜센터 부분 요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 한 1.4% 정도 반영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잡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7%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건비가 고위직들은 조금 적고 하위직들은 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들이 몇 교대입니까? 몇 교대? 한번 출근하시면 근무 시간이 저희들 1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 하고, 여기는 이제 공휴일이 따로 없고요. 주 5일 근무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24시간 계속, 이제 인원수는 주간은 많고요. 예. 야간은 좀 적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보면 그 차량 단말기를 그 조작을 그 해가지고 또 뭐 자료 유출도 되고 이제 그 이런 사례가 그 7월 달에 발생해서 이제 그 수습은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직 수습은 안 돼 있고요. 지금 몇 건, 한 2건 정도가 지금 좀 걸려 있는데요. 한 건은 이제 15 기간에 이제 저희들 근무 상태를 보고 이제 채용을 하는데요. 그 채용 기간의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무 성적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 채용을 안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이렇게 바로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저희들 내부 자료를 독단적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가져간 사례가 있어서 여기 지금 소송이 하나 걸려 있고요. 또 최근에 났던 그 장애인 그 부르미차 그 기사들 뭐 조작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또 행사화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변호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단말기 그 조작이라는 게 승객을 이제 태우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타고 운행 중인 걸로 그 조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은 미터기는 그 택시 미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택시 미터기는 전국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택시 미터기를 쓰고 있는데, 그 택시 미터기는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봉인도 되어 있고요. 조작은 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건데, 밥을 먹든지, 일이 있으면 손님을 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버튼을 조작해서 수동 버튼, 자동 버튼, 수동 배차, 자동 배차 하면서 이제 배차를 안 받는 거죠. 그거는 미터기에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근데 저희들 그 부르미는 예전에는 콜 바이 콜 해서 한 건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차도 자동 배차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수동 배차로 바꾼 것 같습니다. 수동 배차를 바꾸게 되면요. 원래는 요금을 지불하면 15초 이내에 저희들 센터에 빈차로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수동 배차를 하면은 그 타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얼마나 악용을 했는지,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직접 그걸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의심되는 사례들이 지금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걸 그냥 그 승객들을 내려주고 다음 차를 자동으로 받으면은 굉장히 압박이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조작은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조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이 그 일반화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이제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그 승객들이 그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참에 그 이런 부분을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형님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김종원 그 의원께서 그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그 지금 그 체육관 쪽으로 그 동천 체육관 쪽에 장애인 그 콜센터 그 사무실을 걸로 옮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한 130평 정도 이렇게 돼서 지금 근무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동천체육관 그 3층에 이제 자리가 좀 확보되어서 거기는 한 230평 정도 되는데 예. 그쪽으로 이전하게 조건은 되었습니다. 그 임대 조건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임대 금액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보다는 지금 저기는 월 한 18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좀 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 여하튼 뭐 무상으로는 그 임대가 안 됩니까?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 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 무상이 되면 좋은데 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택시과에 259페이지에 467페이지에 그 운송 손익 그 적자 그 재정 지원이 있죠, 그죠? 네. 그 213억입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네, 저희들 올해 당초 예산을 올해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요금 인상, 노선 개편을 뭐 두 개를 감안해서 1,100억 정도에 저희가 목표로 해가 잡았었습니다. 그 선행 조건이 요금 인상은 1월 1일부터, 뭐 노선 개편은 10일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가 잡았는데 요금 인상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1월 달에서 8월 달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100억 기준에서 늦어진 만큼 해서 예산을 추가로 좀 잡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인상 그 요금 인상 시기가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가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함으로 해서 또 거기 수반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예, 대부분이 예,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뭐 그 이거는 뭐 이번에 해주면은 뭐 전혀 다 보충이 다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 뭐 특별한 뭐 외부 요인이 없다면은 지금 뭐 이번 추경으로 하면은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아까 그 우리 그 백연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버스 그 공용 그 주차장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이번에 그 예산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딜레이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이미 뭐 지나간 내용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뭐 물론 뭐 거기에서는 피치 못할 이제 뭐 그 집안이 뭐 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계약자들하고 또 계약 이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야 또 우리 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의상에 답변을 잘 하셨군요. 또 우리 교통교획 과장님 뭐 고생도 많고 하는데 안 그래도 방금 우리 홍유진 임리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정말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간과해야 될 문제 아니고요. 여러 언론에도 보면 교육의 문제 익하고 있는데 그건 상식 법을 위반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법 위반했는 건 맞죠? 그 미터 조작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 그 미터기는 이제 조작을 할 수 없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을 위반인데 그거는 네. 교육을 떠나서 법 위반은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안에서 협의해서 교육을 해서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이는 수수 없는 말이거든요. 교육에서는 아니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일단 협회 측에서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일단 협회 측에서도 좀 이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좀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일본은 뭐 조합 거기서는 노동 탄핵을 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노동 탄핵을 떠나서 법을 위반하면 되는 거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그때 운영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혼잡 시간에 10분 이내에 받을 수 있고 한 대 받을 수 있고 비혼잡 기간에는 정말로 뭐 10분에 2대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 장애인들이 이거는 사건 터지기 전에 1시간대도 못 받았대요. 이게 그거 터지거나 이해가 이제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그분들이 이용 서비스 받을 때는 못 받았다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추경이 이 예산도 필요한 얘기죠. 정화 운영하면 이 예산도 필요 없이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아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장애인 콜택시가 이제 한 80대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 5일에 교대 근무를 이제 하니까 아침 시간에는 아마 이제 제일 많이 배차를 하는데 아마 한 뭐 20대 정도, 15대, 20대 정도 이제 배차가 돼서 움직일 겁니다. 이제 움직이는데 지역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마 조금 이제 멀리 있으니까 오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한번 택시하고 한번 배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콜해서 탑승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 바쁜 시간에 택시보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콜해서 탑승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시간은 굉장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1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그동안 불편했다는 거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법적인 제도를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스 택시 과장님 뭐 버스 노선 개편부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전부 다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사업 추진하는 이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졌지만 명천 회차 지역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 버스의 승객 기사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기대를 걸고 있었고 했는데 불구하고 1년을 또 딜레이 되다 보니까 원래 8월 달에 완공했는데 내년 6월 말 그렇게 7월 달 아닙니까? 뭐 2023년 7월 1년 늦어지니까 그 지금 태화강의 회차지에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 뭐 쉬는 쉼터 공간부터 시야 화장실 그다음 버스 공간 그 어떻게 하시렵니까? 크게 보면은 그쪽에 화장실하고 간이 휴게소 문제 그 문제인데요. 그 요구는 일단 뭐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승무원들이나 노조 관계자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차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버스 사업자가 노선계획과 함께 회차지라든지 차고지를 다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뭐 맹촌 차고지가 곧 될 건데 예산을 부득이 지금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아마 버스 회사나 조합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위원장님께서 같이 현장을 점검하시고 조합 관계자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하고 휴게소 문제는 시급히 완전히 뭐 어떻게 정비를 못한다고 소신시더라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치가 돼야 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승용차 문제는 빼고 해차지 공간 부족에 관한 문제는
예전에 저희가 그쪽에서 조금 들어가기 전에 그 광장의 일부 부분을 해차지로 좀 더 활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또 환성센터가 만들어지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쪽을 왕래하는 보행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집회가 수시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회할 때 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빼내고 집어넣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확정해서 쓰다가 지금 줄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사항 같은데 일단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 중에 있고 조금이라도 확장할 수 없는지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 승무원들이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또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처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년 가까이 늦어졌게 그분들도 노조원들도 지부장하고 맨날에 보면은 참 1, 2개월 같으면은 자기들 참고 있는데 1년 딜레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아까 과장 말씀대로 광장을 버스 여기에 자료도 다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버스에 그게 주차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화장실 역시 이거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기 참 그러는데 입장 알죠? 그 안에 남녀 똑같이 한 통로 되어가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광장이 같이 사용되면 화장실도 같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정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태화광역에 정말 우선 시민들의 관무인데 그거는 철도청 시설관리공단도 협의해야 될 건데 자전거, 폐자전거 정말 그 앞에만 방치대가 있고 이 부분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래 하면은 버스 주차장과 화장실 전체 1년 지연 전체 명천 회차 지역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큰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영현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526페이지인데요. 교통기획과 소속입니다.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장비 신규로 이렇게 8천만 원에서 추경으로 4천만 원 증액 올리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 장비를 설치를 하면 어떻게 실효성이 이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단속 카메라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이제 찍어서 단속하는 효과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남구에서 저기 이제 꽃대나리로라고요. 저 지역의 강변 쪽에 화물차, 뭐 건설기계, 버스 항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구 쪽에서 저기를 단속 카메라를 좀 설치해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도심 지역에는 좀 화물차나 이런 밤샘 주차하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시민이 안전하고 직결되니까 물론 저희들이 뭐 많은 공영 차고지 휴게소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 없고 교통사고가 많지 않은 곳에 되면 좋은데 도심 지역에 꼭 이렇게 돼서 이 지역은 이제 좀 저희들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도심에 시범적으로 지금 남구를 처음 얘기를 하는 곳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효과를 보고 그러면 이게 이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다 카메라가 설치를 아닙니다. 카메라가 지금 이제 대당 이 예산을 주면요 카메라가 대당 4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2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 9비, 50대 50이거든요. 4천만 원 주면은 9비 4천만 원을 들여서 2대 정도를 그 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또 사각지대는 나올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카메라를 단속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은
거기 카메라를 보고 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냥 어디 가라고 얘기도 없이 그냥 단속만 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은 뭐 사실 저희 뭐 이렇게 단속할 만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 시내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차고지 또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좀 돼야지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화물차 쪽 그 분들하고 또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 뭐 추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성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죠. 네. 이번에 그 2억 3천만이 정액됐는데 이 보면은 출퇴 만 19세 이상 울산 시민 대중교통 10여 이상 사용하는 우리 시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추가돼 정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시민이면은 대중교통 탑승 실적과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탑승하기까지 걷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보행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월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중교통 요 알뜰 카드가 별도 발급되는데요. 이 발급되는 사용자들의 패턴을 보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대중교통 버스비를 사용하고 있고, 요 지원을 통해서 한 11,000원, 한 23%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정액한 사유는 일단은 이용객이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전년도가 한 2,500명대인데 올해는 한 3,400명대로 해서 이용객이 대폭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지원해주는 지원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도 그만큼 확보해서 이번에 2억 3천만 원을 정액한 사업입니다. 이 알뜰 카드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거 많이 그 지원 신청하는 부분이 약 30% 상승됐다는데 이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월 평균 한 3,400명이니까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개인이 상황. 신청합니까 이거를요? 예, 일반 신용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용카드사를 선택해서 이 전용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는데 이런 부분이 또 그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많은 지원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질문 467페이지 보면은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가 그 요번에 31억 8,200만 원 지금 예산이 전체 잡혀져 있고 3억 3천만 원이 정액되죠. 네. 요 카드 결제 수수료 이거 지원 뭐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지원 근거라기보다는 택시 우리 운수사업법이나 택시 관련 법령에 보면은 택시나 택시도 대중교통은 완벽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은 시내버스에 준하는 대중교통으로 정하고 나름대로 뭐 회사나 기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근거가 나와 있다. 예. 개인 택시도 포함된 거죠, 다? 네네, 모든 택시도 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희 수고 많으십니다. 백은조 의원. 예, 백은조 의원입니다. 우리 김규판 광역교통과장님, 이 도면과 관련돼서 한 사안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보면 제가 임의적으로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제가 존중합니다.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1호 다 편성되었고 213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설명서에 보면 이용 활성화 대책, 서비스 개선 등 수익 구조 개선 해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적자 노선의 재정 지원을 줄이는 가장 큰 정책은 뭐 단순히 생각하면 요금 인상이 될 거고요. 1차적으로 예. 지금 우리 한 요금 현시율이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 전에는 한 36%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요금을 올리고 난 뒤에 한 43% 올리고 난 뒤에도 한 시민 부담률이 한 4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5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 인상은 뭐 여건을 감안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인상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용 계획을 증가시키는 게 그 다음에 대안입니다. 이용 계획을 증가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버스 서비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불편 민원 신고라든지 상시 점검을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나름대로 뭐 교육이나 제재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에 가장 중요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는 바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이제 적자 노선의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버스 회사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몰라서 그런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은 뭐 인건비가 가장 큰 인건비가 한 70%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달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각 회사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별로 지급된 내역이 정확하게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됐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산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 금액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과에서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 트램 노선이 이제 건설되면은 분명히 버스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와 관련돼서 과연 그렇다면 버스 수요가 줄어드는데 기존의 버스 대수를 가진 회사들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도 1호선 트램이 진행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대책들도 병행 수립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 잘 반영하셔서 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부상 용역과 관련된 신규로 5억 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좀 용역의 어바웃하게라도 용역의 방향들 좀 설명해 주시고, 가덕도 신공항과 현재의 울산공항의 연계 방안, 협력 방안도 보관이 계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가덕도 공항 개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철도 노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29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하고 국가 상위 계획을 반영을 해서, 국가 상위 계획은 저희들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26년부터 35년까지 수립을 하는데 내년부터 25년까지 수립하는 걸로 국가에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공업탑부터 가덕도 신공항까지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77k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 그 부산과 경상남도가 그 가덕도 관련해서 신공항과 연계하는 여러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또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가덕도 신공항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상위 계획에 내년부터 그 반영하기 위해서 5억 원 예산을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공항하고 좀 더 연계는 지금 현재 29년도에 가덕도 신공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좀 더 그 공항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가덕도 신공항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산업 구조상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품들이 경량화되어 소형화된다. 그리고 신속한 배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해서 부품 산다는 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이 부품 산단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울산공항에 지금 현재 주변 지역은 실질적으로 부품 공단이 입주하기에 환경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어떤 교통루트를 통해서 우리 울산에서도 이 부품 공단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울산에 부품 공단이 입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얼마나 가덕도 신공항에 접근이 용이하게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울산의 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포커스를 맞추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폭을 넓힐 수 없는 또 우리 울산공항도 어떻게 활용해서 가덕 신공항과 연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전문가의 어떤 견해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신규 사업을 올라오는 계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 두서가 없지만 잘 정리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추경에 또 올라왔지만 특히 어린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지역과 실보존, 그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들 보호해야 되고 보행자 보호해야 되고 예산 투입해서 안 그래도 참 과에서 역동되고 예산 부처에서 교통에 대한 학교 스쿨존 사업과 안전시설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청한 대로 다 줄라고 정말 그분 강화해도 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민원은 생깁니다, 솔직히. 스쿨존 사업 반경 300m 이내에 11시 30km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민식법도 이래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사고 점점 나니까 강화되는데 강화해야 되고, 그러나 일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영업직에 있는 분들은 실제 민원이 지금 접해서 북부서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 몇 군데 지금 시한을 완화하는데 예산이 한 군데 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범해보고 문제 발췌한다는데, 그 하기 전에 그 부분은 또 이제 사거리에 차량 없을 때는 비보 좌회전할 수 있는 방향, 그 부분을 좀 검토 우선하면 좋겠네, 그렇게 요청했는데, 강화 실제 운전자들이 운전 습관부터 좀 안전보호 학생들 위한다면 그 부분 지켜가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더 강화하시고 예산 필요한 분은 정말로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요청하십시오. 그 부분은 해야 될 부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국장님께서도 신규 도시계획하고 아파트 공동 들어오는 데는 교차로, 학교 스쿨존 아니라도 교차로에는 바닥 LED 등부터
기부 체납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주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예산 다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 바라면서 광역교통과장님 고시면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더 많고요. 뭐 트랩 차일 없이 진행되기 바라면서 하나 건의사항 드리는 거는 북구청에서도 또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종양 백현조 의원이 여러 가지 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되면서 송정에서부터 시계경까지 6.5km 도시 미세 먼지 차단 도시를 조성하는데 지금 시민들과 그렇고 요즘 정말 봄이 일어나는 맨발입니다. 맨발 등서 중국의 황망사입니까?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외에는 오지 마라까지 얘기까지 막 할 정도 나오는데 그 도시십 조성에도 일부가 있는데 그걸 확장할 수 있으면 더 교통관님도 북구청에도 협의해서 최소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동해 남부선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 혹에 농민들이 철도하기 전에 기획전 농로가 있었는데 그 입이 차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폐선부지 폐선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도시 조성하면서도 농로는 좀 개설할 수 있는 방안 전번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불과 뭐 한 10m도 안 돼요. 한 4, 5m만 개방하면은 가능한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국장님하고 또 우리 각 과장님들 또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특히 버스 교통 그 택시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하여튼 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지키면서 의원들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시민들 요구사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공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정리 위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는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